코호트 데피니션 만드는 거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코호트를 이제 설계를 이제 하셔야 되는데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서 이제 요 타임라인 한 환자의 이런 타임라인들을 먼저 머릿속에 그려놓고 디자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환자별로 이런 타임라인이 쭉 있을 텐데요. 이제 각 환자의 기록이 시작되는 날짜가 이제 옵저베이션 피리어드 스타트 데이트라는 정보가 이제 CDM 상에는 있습니다. 옵저베이션 피리어드 스타트 데이트가 있고 이 환자의 기록이 끝나는 옵저베이션 피리어드 엔드 데이트라는 정보도 이제 CDM 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환자들은 기록이 시작되는 날과 끝나는 날에 대한 정보들이 있고요. 그리고 요 사이에 이제 저희가 지정을 하게 되는 그 이벤트가 발생을 할 때 코호트 엔트리 이니셜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 이벤트가 발생한 날짜에 인덱스 데이트가 이제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인덱스 데이트를 기준으로 뭐 과거에 며칠 동안에 뭐 어떤 질병을 진단받았어야 되고 또 과거의 기록을 다 봤을 때에 뭐 어떤 조건의 약물은 처방받은 기록이 없어야 되고 뭐 이런 이 코호트에 들어오게 하기 위한 인클루전 크리테리어와 이제 익스클루전 크리테리어를 저희가 이제 부여를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코호트에 들어왔으면 또 코호트에서 나가는 날짜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호트 엑시트 데이트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코호트 데피니션을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웃컴을 캔서라고 하는 아웃컴을 이제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그 발생한 정도를 타겟과 컴페어레이트를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그 기간을 리스크를 보는 기간을 나타내주는 그 타임 앤 리스크의 스타트 데이트와 타임 앤 리스크 엔드 데이트 이제 이런 정보들도 저희가 디자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도표를 항상 이제 뭐 다른 코호트를 이제 디자인을 하실 때 요걸 이제 머릿속에 그려놓고 디자인을 하시면 훨씬 수월하게 되겠고요. 제가 이제 시연으로 보여드릴 거는 저는 라니티딘을 14일 이상 최초로 투약을 했을 때에 코호트에 들어오게 할 겁니다. 그래서 코호트 엔트리 이벤트가 라니티딘을 14일 이상 투약받기 시작한 날짜에 이제 인덱스 데이트가 박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할 거고요. 이 인덱스 데이트 제로 날을 기준으로 해서 과거에 30일 동안 마이너스 30일부터 이 인덱스 데이트까지 제로 데이까지 소화기 계통의 염증 질환 진단을 최소 한 번은 받아야지 코호트에 들어오게 할 거고 저희가 컴페어레이터로 활용할 다른 H2 블로커 약물에 대한 처방 기록은 이 인덱스 데이트를 기준으로 해서 과거에 이 약물을 처방받은 기록이 없는 환자들만 뽑을 겁니다. 워시아웃을 주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아웃컴으로 보고자 하는 암 진단 기록도 인덱스 데이트를 기준으로 해서 과거에 없어야지 코호트에 들어오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임 앤 리스크는 저희가 암 발생을 비교하는 그 기간은 이제 코호트에 들어오고 나서 플러스 30일 이후부터 플러스 365일까지 이제 이렇게 타임 앤 리스크를 잡으려고 합니다. 요건 이제 제가 짧게 잡았는데 저희가 시연을 보여줄 이 오픈 데이터베이스에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들은 이제 1년씩 분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라의 샘플 데이터인데요. 이게 1년씩 분절이 되어 있어서 어차피 길게 저희가 팔로우 기간을 잡아봤자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이렇게 짧게 볼 수 있게 이렇게 했고 실제로 이제 병원 데이터는 쭉 길게 이제 있기 때문에 이런 팔로우 기간을 더 길게 잡아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호트에 엑시트 되는 거는 라니티딘 투약이 이제 종료가 되는 날짜에 코호트에서 나오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컴페어레이터로 볼 다른 H2 블로커 군도 이제 라니티딘하고 이제 약물만 바꿔서 이제 H2 블로커들을 14일 이상 투약받을 때 들어오고 다른 인클루전 크리테리어는 다 똑같고 단지 이제 과거에 라니티딘을 처방받은 기록이 없어야지 코호트에 들어오게 할 거고요. 그리고 이 타임 앤 리스크 기간도 똑같이 인덱스 데이트 플러스 30일에서부터 플러스 365일까지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아틀라스에서 코호트 데피니션 어떻게 만드는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컨셉셋 만드셨고, 요 코호트 데피니션이라고 하는 메뉴, 요거를 눌러서 들어가 보고요. 여기에서 이제 뉴 컨셉셋, 뉴 코호트, 이걸 눌러서 이 코호트의 이름을 먼저 씁니다. T 언더바 라니티딘, 그리고 제 이니셜 하고 저장을 하고요. 이렇게 코호트를 저장을 하면은 여기 코호트 넘버 3966이라고 하는 이 코호트의 넘버가 뜨고, CDM DB 상에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코호트에 들어오는 환자에 대한 정보가 어느 한 켠에 저장이 됩니다. 그게 저장이 되는 공간은 이 아래쪽에 보시면 이 컨피그레이션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 아틀라스에 이제 연동되어 있는 DB가 이제 쭉 나오고, 여기 이제 충남대병원의 아틀라스 같은 경우 여기 충남대병원의 DB가 뜰 겁니다, 리스트가. 그럼 여기에 DB에는 여러 스키마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DB라는 큰 개념이 있고 그 안에 스키마가 있고 스키마 안에는 여러 테이블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리절트라고 하는데 보시면 리절트 스키마가 이제 요 스키마가 리절트 스키마다라는 의미이고요. 요 스키마 안에 코호트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 코호트라고 하는 테이블 안에 제가 만들어 놓은 요 코호트 데피니션 3966번에 펄슨 아이디가 몇 번부터 몇 번까지가 들어가 있고, 각 환자들이 언제 코호트에 들어왔고 코호트 스타트 데이트, 그리고 언제 코호트에서 나갔고 코호트 엔드 데이트, 이렇게 딱 4개의 컬럼으로 구성된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환자에 대한 정보를 적재시킨 결과물들이 그 리절트 스키마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이 코호트 데피니션을 설계를 하는 겁니다. 이 코호트 데피니션 설계는 보시면은 코호트 엔트리 이벤트를 먼저 지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인클루전 크리테리어를 지정을 해주셔야 되고, 코호트에서 어떻게 나가게 할지, 언제 나가게 할지 코호트 엑시트를 지정을 해야 되고, 또 코호트 에라스, 요거 갭 사이즈 조정하는 건데 요거 나중에 시간이 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크게는 이제 4개의 섹션으로 되어 있고, 사실 코호트 엔트리 이벤트 요걸 잘 지정해 주는 게 제일로 중요합니다. 코호트를 데피니션 하실 때에는 요거를 어떻게 데피니션 하느냐에 따라서 인덱스 데이트가 바뀌기 때문에 이 인덱스 데이트를 어떤 이벤트로 지정을 해줄지가 이제 코호트를 디자인하는데 가장 관건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는 일단 라니티딘 그걸 14일 이상 투약을 시작했을 때 코호트에 들어오게 할 거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여기 코호트 엔트리 이벤트 요 섹션에서 요 오른쪽에 Add Initial Event 요 버튼을 누르시면 사용할 수 있는 테이블들이 쭉 나옵니다. 그럼 약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드러그 익스포저 테이블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드러그 에라 테이블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드러그 에라 테이블을 이번에 사용할 건데요. 저희가 인그레디언트 클래스의 약물로 다 약물 컨셉들은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드러그 에라 테이블을 그래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드러그 에라 테이블을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하고요. 그럼 여기 앞에 드러그 에라 오브 이런 말이 뜨고 여기 그냥 애니 드러그 이렇게 뜹니다. 그냥 애니 드러그 이렇게 남겨놓으면 이 드러그 에라 테이블 내에 어떤 약을 처방받았던 일단은 코호트에 다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이제 저희는 여기에서 이제 라니티딘을 먹어야지 코호트에 들어오게 할 거기 때문에 여기 오른쪽 아래쪽 화살표 버튼 요걸 누르셔서 임포트 컨셉셋이라고 하는 걸 누르시면요. 여기서 이제 컨셉셋 아까 만들어 놓은 걸 임포트 해오는 겁니다. 여기 아까 제가 아래쪽에 라니티딘 제가 만든 거 찾아야 되는데요. 라니티딘 제가 아까 만든 거 여기 있습니다. T 언더바 라니티딘 HK222 이렇게 제가 만든 거를 찾아서 클릭을 하시고 보면은 여기 아까 애니 그 드러그라고 돼 있었는데 이렇게 제가 만든 컨셉셋이 임포트가 되었고 여기 요 버튼 다시 눌러보면은 이렇게 임포트가 되어 있는 쪽 갖다 대면 여기에 라니티딘이라고 하는 컨셉이 들어 있습니다 라고 보여줍니다. 이렇게 라니티딘 컨셉을 불러오고요. 제가 이 약을 14일 이상 받아야지 된다라고
조건을 부여하고 싶은데요. 그 조건을 주기 위해서 여기 오른쪽에 Add Attribute이라고 하는 이 버튼을 누르셔서 여기에서 아래쪽에 보시면 Add Era Length Criteria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Era Length Criteria 이거를 누르시면 여기 with Era Length 14일 이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게 있고 여기서 greater or equal to라고 하면 이제 이상을 나타내는 거고 여기서 14 days 이상이라고 조건을 부여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에라 랭스에 대한 조건을 부여를 할 수 있고요. 이게 드러그 에라 테이블에서의 랭스인 겁니다. 에라 테이블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처방이 30일 이내에 이루어졌으면 하나의 에라로 다 연결이 쭉쭉쭉쭉 계속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결된 기간이 14일 이상이면 코트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여기서 조건을 주고 싶은 게 여기 First Exposure Criteria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요게 이제 요 조건을 주게 되면은 그 환자가 라니티딘을 먹은 시점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여러 시점에서 이제 라니티딘을 먹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처음 기록에 코호트에 들어오게 하겠다라는 퍼스트 타임 조건을 준 겁니다. 이렇게 되겠고 아까 이제 질문 주신 분 중에서 이제 연령대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그 연령대 조건은 되게 여러 군데에서 줄 수가 있는데요. 여기 아까 보시면 이렇게 age at era start, 요 에라가 스타트 데이트 된 시점의 나이를 기준으로 뭐 18세 이상이 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뭐 이렇게 줘도 되고요. 아니면 요 인클루전 크리테리아에서 뭐 여기 데모그래픽에서 에이지 크리테리어 그레이터 이퀄 투 18세 뭐 이렇게 해도 인덱스 데이트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해서 그때의 나이가 18세 이상이면 코호트에 들어오게 하겠다라는 조건을 여기다가 줄 수도 있고 이제 여기다가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일단 지워놓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디자인을 하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with continuous observation 이거는 인덱스 데이트를 기준으로 해서 과거에 최소한 며칠의 데이터는 확보가 되어 있는 환자만 코호트에 들어오게 하겠습니다. 라는 조건을 주는 겁니다. 저는 인덱스 데이트를 기준으로 과거에 30일 동안은 데이터가 그래도 있어야지 이 코호트에 들어오게 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조건을 준 겁니다. 그래서 레프트 센서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과거의 데이터도 확보된 사람들만 코호트에 들어오게 한 거고요. 저희가 이제 과거 기록을 쭉 보고 워시아웃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 뭐 반대쪽 컴페어레이트 쓸 약을 처방받은 기록이 없는 사람만 넣게 하고 아웃컴도 예전에 발생하지 않은 사람들만 코호트에 들어오게 할 거고 이렇게 과거 데이터를 조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인덱스 데이트 이전에 최소 며칠은 데이터가 확보된 사람들만 코호트에 들어오게 하겠다라는 조건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인덱스 데이트 이후로 며칠의 데이터는 확보가 되어 있어야 뭐 코호트에 들어오게 할 것인지 그 라이트 센서링을 이제 방지하기 위한 데이터도 요 조건을 이제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요 다음 리미트 이제 이니셜 이벤트 투 요 조건을 이제 올 이벤트로 할 건지 얼리스트 이벤트로 할 건지 레이티스트 이벤트로 할 건지 요거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올 이벤트로 선택을 하면은 요 위에 선정한 요 이벤트가 여러 번 발생을 했을 때에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게 하는 겁니다. 코호트에 모든 이벤트들을 다 보고 코호트에 한 환자가 이제 여러 번 이벤트가 발생했으면 여러 번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게 하는 거고 얼리스트 이벤트는 이제 가장 처음 이벤트에 한 번 들어왔다 나가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 레이티스트 이벤트는 가장 나중에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에 들어오게 하고 나가게 하는 그 기준이고요. 저는 이걸 이제 얼리스트 이벤트로 하겠습니다. 이 for the first time하고 이 얼리스트 이벤트의 차이점은 이 for the first time은 이 기록이 있을 때에 그 환자 기록 중에 무조건 가장 처음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얼리스트 이벤트는
이 환자 기록 중에 이게 비록 두 번째나 세 번째에 발생했었던 이벤트이더라도 여기 제가 레프트 센서링 방지하기 위한 뭐 이런 조건이라든지 그 위에 다른 조건들을 다 만족시키면서 이게 두 번째나 세 번째에 발생했어도 코호트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좀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런 다른 예제가 하나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ACE 이니비터 약물을 먹은 사례인데, ACE 이니비터 약물을 처방을 받은 사람이 코호트에 들어오게 하고, 여기도 제가 준 것과 똑같이 First Time in Person's History라는 조건을 줬습니다. 그리고 레프트 센서링 방지 기간, 과거에 마이너스 365일은 데이터가 확보되어야지 된다라는 조건을 준 거고요. 이렇게 마이너스 365일 조건을 준 거고, 여기 리미트 이니셜 이벤트는 얼리스트 이벤트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6명의 환자가 있을 때에 이 별표가 친 게 에이스 이니비터 약물을 처방받은 날짜입니다. 처방받은 날짜인 거고, 이제 요 라인은, 요 시점은 이 옵저베이션 피리어드 스타트 데이트입니다. 요 6명의 환자들이 옵저베이션 피리어드 스타트 데이트는 다 다를 수가 있죠. 뭐 어떤 환자는 2021년에 온 환자도 있고 어떤 환자는 1990년도에 온 환자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 시점은 각각 환자들이 절대적인 데이트의 기록은 다 다르지만 그 시점을 이렇게 맞춰 놓은 겁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요 1년이 되는 날짜가 이제 이렇게 점선인 기간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 환자가 코호트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 요 과거의 365일의 데이터는 확보가 되어 있어야지 코호트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여기서 부여를 한 거죠. enlist 365일 before index date. 요만큼은 확보가 무조건 되어야 되는 거고, 이제 ACE 이니비터를 받은 기록들이 이제 요 환자들끼리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을 때, 제가 요 옵션을 줬으면, for the first time 옵션을 줬으면, 그때의 가장 처음은 여기에서 이제 색깔이 칠해진 날짜입니다. 1번 환자는 요 두 기록 중 요때가 되겠고요. 2번은 요때, 3번은 요때, 4번 환자 요때, 5번 요때, 6번 환자는 요 시점이 될 거고요. 자, 그러면은 요 색이 칠해진 별표 기준으로 과거 365일의 기록이 확보가 되어야지 코호트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들어오고요, 코호트에. 2번 환자는 코호트에 못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가장 처음 약을 먹은 날짜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과거에 365일 데이터가 확보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2번은 코호트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3번은 코호트에 들어오고요. 4번은 코호트에 못 들어옵니다. 5번은 들어오고 6번도 못 들어옵니다. 과거 365일 데이터가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게 요 for the first time in the history 요 조건이 발생하게 되는 거를 이제 이렇게 보여드린 겁니다. 이제 요거를 그래서 요 조건을 줬을 때와 안 줬을 때 코호트에 뽑히는 N수가 다릅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요 조건이 없다고 치면은 요 first time 조건을 저희가 부여를 안 했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2번 환자는 이제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는 과거 365일의 데이터가 확보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요 시점에 코호트에 들어오게 됩니다. 2번 환자는. 그리고 6번 환자도 요 시점에 코호트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얼리스트가 의미하는 바는 이렇게 두 개 기록이 있을 때 요 중에서 제일 첫 번째에 코호트에 들어오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2번 환자가 이때도 먹었고 요 뒤에 한 번 더 먹은 기록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 두 개 기록 중에 요 먼저 있는 요 시점에 코호트에 들어오게 하겠다라는 게 요 얼리스트 이벤트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얼리스트 이벤트는 무조건 이 이벤트가 이 환자의 최초로 발생한 이벤트가 아니더라도 다른 조건이 만족하는 그 구간 안에서 가장 얼리스트일 때에 코호트에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earliest 이벤트랑 여기 for the first time 이벤트 요 조건은 이제 명백히 다른 로직으로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요건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요게 올리벤치로 만약에 돼 있으면은 어차피 요거를 했기 때문에 올리벤치는 저희가 했어도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가장 처음에 있을 때 한 번 들어오게 하는 거고 요게 없어야지 올리벤치로 한 보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 여기서 봤을 때 이제 이렇게 한 환자가 여러 번 왔을 때 이때도 들어왔다 나갔다, 이때도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두 번 다 카운트가 되게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 코호트 엔트리 이벤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코호트 엔트리 이벤트 한번 요약하면 라니티딘을 14일 이상 처방받았을 기록 중에서 가장 최초에 있을 때 코호트에 들어오게 했고 그 인덱스 데이터를 기준으로 과거 30일은 최소한의 데이터가 확보되어 있는 사람만 지금 뽑겠다라는 조건을 여기서 준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인클루전 크리테리어를 해볼 텐데요. 인클루전 크리테리어는 여기 초록색 버튼, 여기 뉴 인클루전 크리테리어를 누르셔서 여기서 가장 먼저 부여할 거는 인덱스 데이트 기준으로 과거 30일 동안에 마이너스 30일에서 제로데이까지 최소 한 번은 소화기계통 염증 질환 진단을 받은 사람만 코호트에 들어오게 하겠다라는 조건을 줄 겁니다. 그래서 뭐 enlist one time inflammatory disease of digestive system 이렇게 이 조건에 대한 제목을 쳐주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add criteria to group 눌러서 여기에서 이제 진단명에 대한 조건을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condition occurrence 요거를 눌러서 이제 부여를 하겠습니다. condition occurrence에서 이제 아까 만들어 놓은 그 inflammatory disorder of digestive system 그 컨셉을 불러올 거고요. 자, 여기서 condition occurrence of 여기 요 any condition에서 요 오른쪽 버튼 요걸 누르셔서 요 import concept set 그리고 아까 제가 만들었던 inflammatory disorder of digestive system concept 요 컨셉을 이렇게 클릭을 해서 불러오겠습니다. 그럼 이제 요 컨셉이 최소 한 번 발생해야 되니까 제가 여기 enlist 1 이게 디폴트로 그냥 enlist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최소 2번 진단을 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이게 최대 몇 번 받아야 된다. 최대 4번까지는 받았으면 코호트에 들어오게 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설정할 수 있고요. 요거를 이제 enlist 1 최소 한 번 이걸 진단받았을 때 코호트에 들어오게 하겠다. 그리고 요 기록이 인덱스 데이트로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30days before에서부터 제로데이 비포까지 딱 인덱스 데이트까지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요 진단명에 대한 기록이 최소 한 번 있을 때 코호트에 들어오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인클루전 크리테리어를 부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다음 인클루전 크리테리어로 제가 과거에 다른 H2 블러커 약물들을 먹은 기록이 없어야지 코호트에 들어오게 하겠다라는 조건을 이제 부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without previous other H2 블러커스 고 요 add criteria to group 버튼을 눌러서 여기서 이제 드러그 익스포저 약물이니까요. 이제 드러그 익스포저를 눌러서 여기서 이제 이거는 제외 조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enlist 1이면 안 되고요. 이게 exactly 제로나 혹은 enmost 제로 이렇게 하면은 제외 조건이 됩니다. exactly 제로로 해서 제가 여기에 부여하는 조건이 정확히 0번 발생해야지 코호트에 들어올 수 있게 하겠다. 즉 그냥 제외하겠다라는 조건입니다. 이 이벤트가 발생하면 빼버리겠다라는 조건이기 때문에요. 이 exactly 제로가 이제 제외를 시키는 조건을 부여하고 싶을 때 쓰는 옵션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드러그 익스포저 오브 여기서 제가 아까 만들어 놓은 임포트 컨셉셋에서
other H2 블럭허군 여기 other H2 블럭허 컨셉 셋 요거를 이제 이렇게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기록이 인덱스 데이트를 기준으로 해서 all before, zero day before 이렇게 인덱스 데이트를 기준으로 해서 과거의 모든 기록들을 봤을 때 이 대조군으로 쓰는 약물의 처방 기록이 없어야지 코호트에 들어오게 하겠습니다. 라는 제외 조건을 부여를 한 겁니다. 그리고 New Inclusion Criteria 한 번 더 누르셔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인클루전 크리테리아 제가 줄 거는 과거에 캔서가 발생하지 않았어야 되는 조건. 그래서 여기 without previous any cancer 라고 쓰고요. 여기 add criteria to group. 이제는 이제 컨디션이겠죠. 그 캔서라고 하는 진단명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여기 add condition occurrence 하고 여기 아까 만들어 놨었던 캔서 컨셉을 이제 인풋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애니 캔서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여기 있네요. 애니 캔서 컨셉셋을 이제 이렇게 불러오고요. 요게 인덱스 데이트 기준으로 all before, zero day before 이렇게 해서 인덱스 데이트 기준으로 과거의 모든 기록들을 다 봤을 때 요 암 진단 기록이 없어야지 된다니까 요게 exactly 제로겠죠. exactly 제로로 이렇게 제외 조건으로 부여를 해서 요 이제 익스클루전 조건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저장 버튼을 눌러서 여태까지 설계한 걸 이제 저장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세 개의 인클루전 크리테리어를 부여하는 걸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요 각각의 조건도 요거를 이제 올 이벤트로 할지 얼리스트로 할지 레이티스트로 할지를 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요 위에 이니셜 이벤트를 요거를 이제 올 이벤트로 만약에 하셨다고 하면은 요 아래쪽도 이제 올 이벤트로 같이 해주셔야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코호트 엑시트 조건을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코호트에 나가게 하는 조건을 이제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코호트에 이제 언제 나가게 할지 그거를 이제 세 가지 옵션으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가장 처음에 이제 그냥 디폴트로 되어 있는 거는 end of continuous observation입니다. 아까 모든 환자들은 그 observation period start date가 있고 observation period end date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observation period end date에 코호트에서 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환자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마지막 데이터 기록에서 코호트에서 엑시트를 하겠다라는 조건이 이제 요 조건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fixed duration relative to initial event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initial event는 저희가 여기 initial event, 코호트 엔트리 이벤트를 설정한 요 이벤트가 되겠고요. 요 이벤트가 발생할 이제 인덱스 데이트나 혹은 요 이벤트가 끝나는 이제 그 엔드 데이트를 기준으로 이제 코호트에서 언제 엑시트를 하게 할지를 설정을 해주는 거고요. 여기 이제 요 기능에 대한 디스크립션이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요약을 해드리자면 인덱스 데이트, 스타트 데이트를 기준으로 만약에 코호트 엑시트를 365일을 다 보겠다.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은 모든 환자들이 다 인덱스 데이트 플러스 365일까지 쭉 코호트 안에 있다가 코호트 엑시트는 그 1년이 끝나는 날에 이제 엑시트 코호트에서 이제 엑시트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코호트 스타트 데이트, 다른 말로 이제 인덱스 데이트, 그 인덱스 데이트를 기준으로 플러스 365일을 코호트에 머물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조건을 부여를 한 거고요. 이게 만약에 이제 엔드 데이트를 기준으로 뭐 365일을 플러스로 더 보고 나서 코호트에 나가게 해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제 여기서의 엔드 데이트라고 하면은 여기서 설정을 한 코호트 엔트리 이벤트가 끝나는 날짜가 엔드 데이트입니다. 라니티딘 투약이
끝나는 날짜겠죠.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라니티딘 투약이 끝나는 날이 아니고 드러그 에라 테이블을 봤을 때 라니티딘이 만약에 여기 드러그 에라로 잡힌 날짜 맨 마지막 날짜에서 플러스 60일 이후에 또 라니티딘을 처방받은 기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이전에 이제 드러그 에라 엔드가 한번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엔드 데이트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제 엔드 데이트입니다. 그러니까 드러그 에라 테이블에서 요 이벤트가 처음 잡혔을 때 그 드러그 엔드 데이트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엔드 데이트가 되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만약 그 날짜에 그냥 나가게 하겠다라고 하면 여기 오프셋을 그냥 제로 데이만 해주면 되고요. 그럼 이제 이 드러그 에라 테이블 상에서 라니티딘을 최초로 먹었을 때의 그 에라가 끝나는 날짜에 코호트에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엔드 데이트를 설정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옵션이었고, 세 번째 옵션은 어떤 드러그 익스포저 테이블에서 약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약물 투약이 끝나는 날 코호트에서 나가게 하겠다라는 조건을 부여할 수 있는 게 세 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는 이제 지금 이 연구 설계는 드러그 에라를 썼기 때문에 이제 요거를 쓰실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요거를 드러그 에라가 아니라 저희가 드러그 익스포저로 설계를 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면 드러그 익스포저로 설계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약물 취약이 끝나는 날 코호트에 하게 하고 싶은 그 약물에 대한 컨셉을 여기에 임포트를 시킵니다. 그래서 라니티진이다 라고 이제 설정을 해놓고요. 아까 드러그 에라는 그 재처방 기록, 그러니까 첫 번째 처방이 끝나는 날짜와 두 번째 처방이 시작되는 날짜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이면은 첫 번째 투약과 두 번째 투약은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그 에라 테이블은 자동적으로요. 근데 이제 이거는 드러그 익스포저 테이블에서 저희가 연결시켜주고자 하는 그 사이의 거리를 저희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뭐 60일로 한다. 퍼시스턴스 윈도우를. 그러면 라니티닌을 첫 번째 투약이 끝난 기간과 두 번째 투약이 시작되는 날짜의 사이가 60일 이내이면은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60일 이내에 재처방이 이루어지면 계속 이제 연결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 기간을 쭉 연결하는 기간이 끝나는 날짜에 이제 코호트를 나가게 하는 거고요. 그 두 번째 옵션, 이 서베일런스 윈도우는 그렇게 해서 나가게 되는 날짜가 지정이 됐고 그 날짜를 기준으로 추가적으로 며칠을 더 붙여올지 60일을 더 보겠다라고 하면은 60일 사이 간격으로 라니티딘 투약받은 거를 쭉 연결을 해서 어떤 끝난 날짜가 있으면 그 끝난 날짜에 플러스 60일을 더 보고 그 60일을 더한 날짜에 코호트에서 엑시트를 하게 하겠다라는 조건을 이제 부여를 한 겁니다. 이거는 여기 end of continuous drug exposure 말 그대로 약물 투약이 쭉 연속적으로 봤을 때 끝나는 기간에 코호트에서 이제 나가게 하는 거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번 연구 시연에서는 이거를 픽스드 듀레이션으로 해서 요게 이제 엔드 데이트에서 코호트에 나가게 하겠다라는 조건을 이제 부여를 할 겁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센서링 이벤트, 요 센서링 이벤트는 여기 add 센서링 이벤트를 하고 이제 여기 저희가 이제 센서링 이벤트를 부여하는 그 이벤트가 발생을 한 날짜에 코호트에서 엑시트가 하게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드러그 익스포저 테이블에서 저희가 대조군으로 보고자 하는 아더 H2 블로커 약물의 투약 기록이 발생을 하게 되면 바로 코호트에서 엑시트를 하게 해주세요 라는 센서링 이벤트를 지정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저장을 하면은 제가 이제 코호트 데피니션 하는데 필요한 이제 기본적인 기능들은 일단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렇게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저장을 하고요. 이제 요거를 제네레이션을 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요 제네레이션 버튼을 누르셔서 여기서 요 설계를 제네레이션을 시킬 DB를 이제 선택을 하고 요 제네레이트 버튼을 누르면 그 DB에 요 설계 쿼리가 이제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요렇게 지금 디자인을 한 게 여기 익스포트라고 하는 요 탭에 들어가 보시면 쭉 이렇게 텍스트 뷰로도 나옵니다. 저희가 설계를 한 게 이제 줄글로 이렇게 쭉 써져 있습니다. 이제 인클루전 크리테리어는 뭘로 했고, 그 코호트 엑시트는 어떻게 하고, 이제 어떤 컨셉셋을 사용을 했고, 이런 조건들이 쭉 이런 텍스트 뷰로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제이슨 코드로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코호트를 만약에 다른 병원의 아틀라스에 이 코호트를 좀 복사를 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 여기에 제이슨 코드를 복사를 해서 다른 그 병원의 아틀라스에 요 제이슨 코드를 보는 요 부분에서 요 그 코드를 복사를 하신 다음에 리로드를 누르시면은 이제 복사하기 붙여놓기가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제이슨 코드를 통해서 이 아틀라스 코호트 설계 자체를 복사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SQL 쿼리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 데피니션 쪽에서 이렇게 설계를 한 이런 설계가 SQL로는 어떻게 이제 어떤 쿼리로 짜여져 있는지를 이제 여기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를 뭐 포스트그레 SQL로도 보실 수가 있고, 뭐 오라클 SQL로도 보실 수가 있고, 이렇게 SQL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한 다음에 이제 이게 돌아간 결과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튜토리얼로 미리 돌려본 그 결과는 이 제너레이션 탭에서 이게 제대로 이 DB에 돌아갔으면 여기 스테이터스가 이제 컴플릿으로 뜨게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설계가 만족하는 환자가 총 4만 1,000명이 있었다. 그리고 조금 더 세세한 정보는 이 뷰 레포트를 누르셔서 이 아래쪽에 여기 보시면 가장 위에 나오는 이 토탈 이벤트가 저희가 이니셜 이벤트로 지정한 그 이니셜 이벤트 라니티닌을 14일 이상 먹은 그 기록이 있는 환자가 총 7만 5천 명이었고 그 아래 부여한 인클루전 크리테리어가 7만 5천 명 중에서 각각의 조건이 각각 몇 명이 이제 만족되는지 각각의 조건을 이제 개별적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 오른쪽에 스위치 투 어트리뷰션 뷰를 누르시면은 요 각각의 인클루전 크리테리어가 이제 엔드 조건으로 되면서 이제 각각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환자가 최종적으로 이 세 개를 다 만족시키는 환자는 4만 1,000명이다라는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깔때기 차트로 이제 보여주게 되고요. 이게 제가 화면을 확대를 시켜갖고 보는데 원래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저희가 부여한 조건을 만족하는 환자가 DB에 몇 명이 있는지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게 코호트 데피니션 기능이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타겟 코호트를 만들었으면 저희가 이제 컴페어레이터 코호트를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페어레이터 코호트는 저희가 한번 디자인해 놓은 이제 요 조건을 복사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되게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복사 기능은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종이 두 개 겹쳐져 있는 요 마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종이가 두 개가 겹쳐져 있는 요 버튼을 누르시면은 요 코호트가 복사가 되면서 여기 코호트 넘버가 새로운 넘버가 부여가 되고 이렇게 앞에 카피 오브라고 하는 말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저희가 컴페어레이터로 이제 새로 해야 되니까 이제 C 언더바 other H2 블로커스라고 하고 제 이니셜을 기입을 하고 일단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컴페어레이터 코호트에 대한 코호트 이 껍데기를 미리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라니티딘 약물을 아더 H2 블로커 약물로 혹은 아더 H2 블로커 약물을 이제 라니티딘 약물로 이제 서로 이제 스위치를 시켜주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라니티딘 약물을 이제 아더 H2 블로커로 바꾸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인클루전 크리테리아에도 이제 워시아웃 준 거에서 이제 요 부분을 이제 라니티딘으로 다시 바꿔주셔야 됩니다. 라니티딘 아더 H2 블로커 약물은 이제 라니티딘으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센서링 이벤트 요것도 이제 아더 H2 블로커가 아니라 이제 라니티딘 약물을 먹은 기록이 있을 때 코호트에서 나가게 해주는 이런 센서링 이벤트를 부여를 하고
저장을 하면은 이제 컴패레이터 코호트에 대한 디자인도 끝이 납니다. 이런 식으로 실험군 대조군을 이제 하실 때 보통은 이제 이런 그 트리트먼트 여부만 이제 바꾸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인클루전, 익스클루전 크리테리아들은 동일하게 놔두고요. 그래서 하나를 이제 제대로 만들어 놓으시면 이제 다른 하나의 대조군 코호트는 이런 식으로 복사 기능을 사용하셔서 좀 간편하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이제 대조군 코호트까지 만드는 거 설명을 드렸고, 이제 아웃컴 코호트는 그냥 아예 새롭게 이제 뉴 코호트 요 기능을 통해서 아예 그냥 새롭게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간단하게 만들어지니까요. 이렇게 아웃컴 코호트 any cancer 하고 이제 저장을 하고요. 요 이름이 아예 이미 있기 때문에 제가 HK 이렇게 저장을 하고요.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아까 저희가 만들어 놓은 말리그넌트 네오플라스틱 디지즈 그 컨셉을 이제 불러오겠습니다. 요 add initial event에서 컨디션 어커런스 그리고 여기에서 임포트 컨셉셋에서 아까 만들어 놓은 any cancer 여기 any cancer 컨셉셋을 이렇게 불러오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암 진단 기록이 있을 때 그 모든 그 기록들에 있을 때마다 코호트에서 이제 들어왔다 나갔다 하게 이제 올 이벤트로 이렇게 하고 요 코호트 엑시트는 요 픽스드 듀레이션에서 엔드 데이트에 플러스 제로 날짜에 코호트에서 나가게 하게 이런 식으로 올 이벤트로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해서 이제 아웃컴 코호트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타겟, 컴패레이터, 아웃컴 코호트를 이제 각각을 만든 거고요. 저희가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봤을 때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처음에 타겟 코호트를 이렇게 만든 거고요. 첫 번째 원은 일단 이니셜 이벤트, 저희가 라니티딘을 14일 이상 처방받으면 코호트에 들어오게 하겠습니다라고 저희가 코호트 이니셜 이벤트를 지정을 했는데 그 이니셜 이벤트를 만족하는 사람의 군이 이제 요만큼인 거고 컴패레이터도 요만큼 그리고 아웃컴 코호트 저희가 암을 진단받은 기록이 있는 사람들은 다 불러보았는데 이렇게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저희가 인클루전 크리테리어를 부여를 해서 여기서 한 번 더 이제 축소가 됐고요. 조금 타겟 코호트는 타겟 코호트, 컴패레이터 코호트 이렇게 축소가 되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에스티메이션을 이제 설계를 조금 있다가 할 건데 그 에스티메이션에서는 프로펜시티 스코어 매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프로펜시티 스코어 매칭에서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만을 가지고 타겟과 컴패레이터의 아웃컴 리스크에 대해서 비교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한 번 더 어널리틱에 사용할 타겟 코호트가 한 번 더 추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추려지고 컴패레이터도 한 번 더 추려지고 그래서 이렇게 각각 추려진 타겟과 컴패레이터 대상자들 중에서 타임 앤 리스크 기간 동안에 이 아웃컴 코호트가 얼마나 발생을 했는지 결국에 이렇게 세 개의 각각의 집단들을 뽑아놓고 요 중에 교집합이 이제 얼마나 발생을 했는지 타임 앤 리스크 기간 동안에 이제 그렇게 이제 실험군 대조군의 아웃컴 위험률을 비교하게 되는 그런 설계를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여기까지 이제 코호트 데피니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혹시 요 코호트 데피니션 관련해서 궁금하신 게 혹시 있으실까요? 예. 그 대조군을 할 때 라니티딘을 먹지 않은 사람 전부 다 예. 예를 들어서 예.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많아서 안 돼요. 조금 그렇게 할 경우에 이게 이제 모든 리얼월드 에비던스를 분석하는 사람들의 고민입니다. 대조군을 어떻게 설정할지. 실제 임상은 이제 모아놓고 이제 그 약을 안 주거나 뭔가 플라시보 약을 주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이 리얼월드 데이터에서 대조군을 설정하는 건 정말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병원에 어떤 질병 때문에 발생한 환자들인데 그 환자들을 가지고 플라시보군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 플라시보가 대조군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부분을 굳이 구현을 한다면 여기에 애니 컨디션을 놓고요. 그냥 저희가 진단받은 모든 환자들 다 일단 코호트에 인로를 시키고 여기 이제 이니셜 인클루드 크리테리아에다가 드러그 익스포저 테이블을 보고 이그젝틀리 제로로 놓고 여기에 라니티딘 불러오고요. 여기에 라니티딘 불러오고 요걸 그냥 오롤로 놔두는 겁니다. 마이너스 올데이 플러스 올데이로 해서 하고 저장을 하면은 일단 진단받은 환자들 다 뽑아놓고 그 중에서 드러그 테이블 조회해 봤을 때 라니티딘 먹은 사람이 없는 사람이 코호트에 들어오게 하는데 문제는 인덱스 데이트가 여기 애니 컨디션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병원에 와서 진단을 받은 그 첫 진단일이 인덱스 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이 이후에 이제 인클루전 크리테리어나 익스클루전 크리테리어 설정하실 때 어떤 인덱스 데이트를 기준으로 넣기가 되게 애매한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실험군 대조군을 이제 이런 데이터 기반으로 하실 때 대조군을 설정할 때 뚜렷하게 어떤 이제 반대편 이벤트, 지금 제가 이제 한 것과 같이 라니티딘과 라니틴을 제외한 약물, 이렇게 뚜렷하게 어떤 그 반대되는 약물이나 혹은 반대되는 진단이나 이제 이런 걸로 설정해서 대조군을 설정하시는 게 제일 쉽게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고요. 그래서 요게 이렇게 설정하면 되는데 인덱스 데이트를 정해주는 게 애매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질문이 없으시면은 제가 여기 인시던스 레이까지만 설명드리고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에스티메이션 다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시던스 레이는 저희가 타겟, 컴패레터, 아웃컴을 뽑아놨는데 타겟 중에서 타임 앤 리스크 기간 동안 아웃컴이 몇 명이 발생했는지, 컴패레이터 군에서 아웃컴이 몇 명 발생했는지 그 발생률을 보는 겁니다. 요 인시던스 레이 기능, 요 뉴 어널리시스 들어가서요. 요 타겟 코호트 요쪽에서 요 애드 타겟 코호트 요거 누르셔서 여기서 만들어 놓은 타겟 코호트하고 컴패레이터 코호트를 다 불러옵니다. 제가 T 언더바 라니티디 요거랑 그 다음에 컴패레이터 코호트 이렇게 C 언더바 아더 H 블록 코호트 이렇게 다 두 개를 연달아 클릭을 하고 X를 누르면 제가 만든 타겟 컴패레이터 코호트 다 이제 불러온 거고요. 그리고 여기 add outcome 코호트 눌러서 여기서 any cancer 코호트 클릭해서 이렇게 아웃컴 저 코호트 만든 거 이제 불러왔고요. 그리고 이제 타임 앤 리스크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저는 인덱스 데이트로부터 플러스 30일부터 제가 이제 한 달 간격을 주는 건 이제 저희는 이제 트리트먼트의 차이에 따라서 아웃컴이 발생하는 비율을 보고 싶은데 이게 뭐 라니티닌을 먹은 바로 다음 날에 뭐 캔서가 발생했다든지 이제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약물의 영향력에 영향을 받아서 이제 캔서를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뭔가 그 사이에 간격을 좀 준 겁니다. 그래서 이 30일도 사실 짧을 수도 있는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이제 타임 앤 리스크를 보는 이제 기간을 조금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스타트 데이트 플러스 365일 이런 식으로 인덱스 데이트 기준 30일부터 365일까지를 타임 앤 리스크로 잡겠다라는 설정을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층화 분석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스트래티파이 크리테리어에서 뉴 스트래티파이 크리테리어 누르고 전 이제 요 라니티딘 코호트 안에서 이제 남성과 여성이 있을 텐데 그 남녀에 따라서 요 아웃컴 발생이 어떻게 다른지도 이제 하나 더 이제 층화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 이제 스트래티파이 그럼 조건으로 여기 female 여기 add 크리테리어 여기서 성별은 그 데모그래픽이라고 하는 테이블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add 데모그래픽 여기 add attribution 눌러서 젠더 크리테리어 그다음에 여기서 add 버튼을 눌러서 여기서 이제 female이라고 하는 컨셉 중에서 여기 스탠다드 컨셉이 있습니다.
이 스탠다드 컨셉 아이디가 8532인 컨셉이고, 요걸 이제 버튼을 눌러서 주황색으로 바뀌면 애드가 된 겁니다. 여기에서 애드 앤 클로즈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피메일 컨셉을 이제 불러왔고요. 그리고 메일이라고 하는 컨셉도 저희가 불러와야 됩니다. 메일, 그리고 여기 애드 크리테리아 투 그룹, 여기서 애드 데모그래픽, 그리고 이 버튼 한 번 더 눌러서 여기서 젠더 크리테리아에서 애드를 누르셔서 여기서 메일, 요게 스탠다드 컨셉 중에서 8507 요걸 이제 클릭을 하시고 애드 앤 클로즈 누르면 이제 메일이라고 하는 컨셉도 이제 그 저희가 불러온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제목을 눌러야 됩니다. 제목을 눌러야지 저장이 되고요. 애니 캔서 이렇게 요 설계에 대한 제목을 누르고 저장을 하시고 나서 요 제네레이트 버튼에서 요 제네레이트를 누르면 요 실행을 하고 싶은 DB를 이제 선택을 하시고 요 제네레이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설계한 게 이제 DB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과정이 이제 몇 분이 걸리니까 제가 미리 나온 결과를 먼저 보여드리면, 자, 이런 식으로 제가 히라 2016년도 DB랑 17년도 DB 두 개 돌려본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저는 먼저 이 라니티딘 코호트의 사람들 중에서 요 아웃컴이 캔서가 몇 명이 발생했는지를 지금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라니티딘 코호트에 37,900명이 뽑혔는데 그 중에서 타임 매니스크 기간 동안에 캔서가 발생한 사람이 608명이었습니다. 라고 케이스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프로포션은 1000명을 기준으로 환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1000명당 16.02명이 캔서가 발생했습니다. 요거 계산은 요 케이스 608에서 요 펄슨 37,945명을 나누고 곱하기 1000을 하면은 요 16.02가 나옵니다. 이렇게 1000명을 기준으로 프로포션을 계산을 했고요. 그리고 이 타임 앤 리스크 저희가 인덱스 데이트 기준 플러스 30일부터 플러스 365일까지를 타임 앤 리스크로 설정을 해놨고, 그 모든 요 환자군의 타임 앤 리스크 기간을 다 합산을 한 게 이제 16,931년인 거고요. 이게 이어스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16,931년 동안의 타임 앤 리스크를 봤을 때에 이 타임 앤 리스크를 1000년으로 환산을 했을 때 1000년 동안 암이 발생한 사람이 35.91명이다 라고 하는 이제 인년 개념의 레이트까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버튼을 누르면 이게 100명 단위, 이게 100년 단위 이런 식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기준이. 이렇게 아웃컴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그 비율을 보여주고요. 여기 레포트 버튼을 하나를 누르시면은 제가 아까 피메일 메일이라고 층화 분석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요 여성 남성에 따라서 이 프로포션이 이제 비교가 나옵니다. 남자가 확실히 좀 암에 걸린 비율이 높게 나왔고요. 요 레이스로 봐도 남자가 더 이제 높게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층화 분석 결과도 보실 수가 있고, 자, 지금 이제 라니티딘 군에서 아웃컴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프로포션 보면 한 16 정도 나왔죠. 근데 요거를 컴페레이터로 바꾸면, 여기 컴페레이터 제가 아까 애드한 거 컴페레이터로 이렇게 바꾸면 이게 한 18.28명 이렇게 나옵니다. 오히려 아까 그 라니티딘 군보다 타임 앤 리스크 기간 동안에 캔서가 발생한 사람은 이 아더 H2 블로커 군에서 조금 더 높게 나타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아웃컴이 발생한 비율을 볼 수 있는 게 이 인시던스 레이 기능입니다.